네, 중국을 방문했던 미국 비건 대북 정책 대표가 평양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로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요. 또 북미 대화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일본, 중국, 미국 여러 가지를 지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본이 조금 전에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예.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일본이 보내는 유화적 제스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월 달에 한국에 대한 세계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했었죠. 네네. 물론 그 세계 핵심 소재 부품은 아닌데 지금 우리한테 수출하고 있는 포트 레지스트리 이것도 한 88% 정도 우리가 일본에 그 비중을 갖고 수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걸 특정 포괄 허가에서 일반 그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품이었는데 이걸 이제 특정 포괄 허가로 바꿨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수입을 할 때 번거로움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네. 좀 전향적인 조치는 맞고요. 이것은 뭐 당연히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일본이 조금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도로 법안을 발의했었잖아요. 1 플러스 예, 1 예. 플러스 알파. 그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과 일부 이제 기부금 등등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주겠다 이런 그 취지의 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 법안 발의 자체도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네, 뭐 영향이 있고요. 제가 이야기는 이게 뭐 상당히 한일 간에 물밑에서 좀 얘기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뭐 문제가 분명히 있죠. 특히 청와대가 오늘 이것을 뭐 공식적으로 청와대 입장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리를 뒀죠. 특히 예, 네네. 거리가 있었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피해자 중심이 아니다. 또 일본의 그 사과도 없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네. 지금 뭐 워낙 이 한일 간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또 역사적인 해석이 문제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 진행될 때 한일 간에 둘 다 좀 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문희상 아니라는 것이 나온 거고요. 결국은 우리 국회가 나서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한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네. 만약 그것이 적당하다면은 이것이 통과된다. 그렇다면 한일 간의 문제의 해결의 고리는 뭐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비건 대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네. 새벽에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지명자였잖아요. 네. 그 급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힘이 실리는 건 맞는데 예. 한편으로 보면은 임무가 그 미션이 많기 때문에 북한 예. 문제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 뭐 기대 이게 섞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사실 최고위급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실무 협상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들고 고위급 네, 협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부장관급인데 이걸 하고 다시 장관급의 고위급 협상을 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고요.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만큼 비중이 실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장관이라는 특히 국무부 부장관이라는 이 지위 자체가 네, 굉장히 바쁘고 또 처리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밑에 차관이 7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전체를 다 또 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집중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상원의원 출마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럴 그렇죠. 네, 경우에는 이 비건국 부장관이 뭐 그 장관 대행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는 어렵겠죠. 음. 그 이번에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왔을 때 예, 북한 측에 공개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깜짝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일본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중국을 들렀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중국은 사전에 지금 뭐 준비는 안 됐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미 국무부가 비건 대표의 방중을 17일 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16일 날에 중국과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을 했죠.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무부가 17일 비건 방중을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일치 단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뭐 중국에서 북한 대표를 만나거나 아니면 혹시 평양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네. 뭐 그것은 일단 무산된 거고요. 음. 그거보다는 이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막혀 있는 비핵화의 돌파구를 좀 마련하고 또 제재 대우를 여전히 유지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는 당신들이 정해 놓은 그러니까 북한이 정해 놓은 데드라인이라는 거 없다. 다만 예, 비핵화라는 목표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최근에 북한은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예, 미국의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북한 성탄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도 했어요. 굉장히 좀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뭐 우려가 좀 되죠. 그렇지만 지금 남아온 이 12월 말까지의 우리가 일정을 보면 지금 23일, 24일, 25일간에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이 시점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한다라면은 이거는 중국이 어쨌든 주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국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죠. 네네. 그리고 또 북한은 말하기를 연말에 전원회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원회의를 해서 바로 신년사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탄 선물 얘기를 하긴 했지만 1차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우려하는 뭐 ICBM 장거리 미사일은 연말까지 발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고요. 네.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아마 새로운 길을 발표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것도 지금 두 가지 정도 전망이 있는데 정말 쏠 것이냐 네네. 아니면은 뭐 쏘지는 않지만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긴장을 좀 분위기만 고조하는 네. 형태로 갈 것이냐. 네네.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 물론 네.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근데 네, 네. 그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에 제가 흥미로운 뉴스를 읽었는데 저희 속보로 네.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민주당 이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그 지도부들이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이 지속 가능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외교 계획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예. 예. 사실 민주당은 트럼프가 북한과 어떤 딜을 할까 봐 노심초사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 순간에 서한을 보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 워싱턴 분위기가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얘기를 워싱턴에서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북한이 ICBM을 쏠 거다라고 이제 뭐 거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른바 플랜 B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 플랜 B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했던 최대 압박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고요. 음. 최대 압박에는 이제 군사적인 어떤 옵션도 같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여전히 이 문제는 무력이나 그런 갈등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저희 편지를 보냈다라고 네. 이해가 됩니다. 좀 맥락상 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네. 예, 예, 네. 다음 주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의제 가운데 이제 북한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제 사드 이후에 어떤 해빙기 이후에 어떤 관리 차원이랄까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는 뭐 두 가지가 큰 의제겠죠. 하나는 역시 핵심은 북한 문제, 한반도에 어떻게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의 문제, 또 우리 말씀을 나누는 북한이 새로운 길이 그런 도발, 고강도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할 것이고요. 특히 네. 현재로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는 공식적인 대화 라인을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소통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지금 중국이니까 네. 중국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여전히 한중 관계.
그 한한령, 한류가 여전히 지금 중국에서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네.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렸습니다. 10월 기준으로 500만 명이면 작년에 260만 명보다 훨씬 2배 이상 지금 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관광은 물론 개별 관광이긴 합니다만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한한령이 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문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결국 사드거든요. 이 사드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만약 한다 직접 네. 그러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 매우 어려워지죠.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 가장 좋은 것은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 거기까지 얘기가 연결되면 한중 관계는 앞으로 좀 잘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기엔 좀 긍정적입니까?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건은 사드죠. 사드 사드. 문제를 만약 시진핑 주석이 사드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어려워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